네, 반갑습니다. 3월 15일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방송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7일이 지났기 때문에 자가격리에서는 해제가 되게 됐지만, 지금 목 상태도 별로 공개방송을 통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편집이 가능한 녹화본으로 제공을 드린다는 점 좀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꼭 살펴봐야 되는 내용 중에 오늘 이제 주제를 가져온 것이 3월 선물 만기를 기점으로 금융시장에 그간의 하방 변동성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조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진척들을 살펴보고 또 하나 2022년 미국 물가가 7.9%를 기록하면서 물가의 급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이야기 경제 및 금융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진척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022년 2월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7.9%로 발표가 되게 됐어요. 보게 되면 미국의 물가, 인플레이션율을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섰었던 2020년 상반기, 미국은 특히 2020년 3월서부터 1조 9천억 달러의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 정책,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2020년 4월과 5월 전후로 미국의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은 침체세가 진행이 되게 됐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에서 순환되고 있는 즉 미국의 경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돈인 미 달러가 미국 경제 부가가치를 만드는 각 주체들의 원활히 회전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서 침체세를 나타내던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2020년 3분기 7, 8, 9월을 기점으로 침체 현상이 종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즉 미국의 실물 경제는 2020년 3분기서부터 선순환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경기가 활성화되기에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이 갖춰지게 됐고 그에 따라서 미국의 물가는 돈의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니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에 연동되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2020년 3분기가 지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누적된 다음부터 여기가 바로 2021년 3월이에요. 3월서부터 미국의 물가가 2.6%를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의 선순환이 되게 되는 2% 이상의 물가를 2021년에 3월에 달성하게 됐죠. 그 뒤에 물가가 일정 수준은 올라갔지만 5% 수준에서 물가가 유지되고는 있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상품을 원활히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미국의 물가의 급등세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물론 이 과정 속에서는 이 미국의 물가의 이와 같은 상승세가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내렸었던 미국 재무부와 미국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의장의 미국 물가의 상승 현상은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잘못된 판단이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됐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21년 7월 공개방송서부터 미국의 물가가 2.6%를 넘어서 상승하는 현상은 주요한 상품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현상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닌 추세적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었죠. 현재 보게 되면 2022년 2월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가 7.9%까지 즉 미국이라는 실물 경제가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4% 정도가 유지가 되어야지 실물 경제가 선순환 기간이 연장되게 되는데 지금 과도한 수준까지 미국의 물가가 상승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 경제의 선순환되는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물가를 2%에서 4% 수준으로 낮춰야지 되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를 낮추는 가장 핵심은 지금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매우 가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중 미달러 유동성을 감소시켜야 되죠. 이 시중 미달러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지속해서 공유해오고 있는 미 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준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높이게 되게 되면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든지 특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든지 또는 인하를 하든지 이와 같은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져가게 돼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저번 달에 올렸다 그 다음 달에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내렸다 기준금리가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장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일관된 통화정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따라서 이 미 달러 유동성, 시중 유동성을 감소시켜서 미국 물가 급등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키는 방안과 더불어서 병행적으로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늘려야 돼요. 보유자산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게 되자 그 2019년도 말에 2020년도 예산을 이제 잡게 되죠. 여기에는 코로나19가 발생될 것이라는 게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되어야 될 돈, 세금 투입되는 자원이 없었죠.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필요한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들을 확보해 왔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의 행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주고 또 시장에 있는 회사들의 우량 채권을 매입해서 추가적인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오는 과정 속에서 미연준의 보유자산이 점점 높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공개방송에서 계속해서 설명해온 바와 같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전 좀 공개방송 업로드 되어져 있는 자료를 보셔야 돼요. 미연준은 2019년 8월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매입하기 시작했었던 보유자산을 더 이상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2019년 08에 발표를 했고 2019년도 여기에 미연준의 보유자산 상한 수준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2019년도에 미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상한 수준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 진행돼 왔는데 2020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증가되게 되면서 현재는 이전의 상한 수준을 넘어선 수준까지 보유자산이 증가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중의 미달러 유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건드리기 전에 이 보유자산을 지금 미연준이 많이 갖고 있는 보유자산을 시장에다가 매각하게 되면 이 가격만큼의 미달러 유동성이 전체 시장에서 점점 감소되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조건 속에서 미국의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다소 격한 수준으로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늘려야지만 된다 라는 것을 공유해 왔었죠. 근데 이것이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봤듯이 2021년 01월 기간에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올라선 이유는 미 연준이 보유자산 규모를 줄였다가 다시 높이게 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태업이 발생되게 됐어요. 보유자산 매각을 게을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게 됐고 2022년 2월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연준의 보유자산이에요. 이 빨간 선이 미 연준의 보유자산인데 2022년 2월에 들어서게 되면서 보유자산의 매각 규모를 이전 상한 수준 밑으로까지 매각 규모를 늘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보유자산 매각 규모가 꽤 늘어났기는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2월 달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전까지는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미 달러 유동성과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 2020년 2월서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에너지 부분의 가격이 상승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2월에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월 물가는 7.9%까지 또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2022년 3월서부터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보유자산의 매각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더 격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분석 결론을 공유를 드리자면 향후에 미국이 고물가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만을 주력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밟지 못해요. 그렇지만 기준금리는 인상을 하지만 인상폭을 그리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또 인상하는 텀을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크게 늘렸다가 어떤 경우는 도로 매입했다가 또 크게 늘렸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기준금리 인상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닌 보유자산 매각이 주가 되는 쪽으로 가져가야지 미국 경제는 선순환할 수 있다는 분석 결론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다음 얘기 보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2022년 03월에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진행되기는 되지만 각 금융상품별로 이제 선물 만기가 진행되게 되고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선물 만기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보게 되면 금융시장의 이제 천단과 지역 지표예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경제 및 금융지표의 인과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시각화로 나타낸 것이고 이 천단과 지역 지표의 수명 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지표가 이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천국의 조건을 갖추게 되게 되고 태동기에 이르게 되면 지옥의 조건을 갖추게 되게 돼요. 그래서 태동기를 넘어선 이 지표는 2018년경까지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됐죠. 쇠퇴기에 도달하게 되면 특정 지표값이 쇠퇴기에 이르게 되게 되면 일정 기간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라는 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2020년까지 윤회 과정이 종료가 됐고 이후에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면서 이 중간에 있는 붉은 선 얘가 이제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인데 얘를 넘어서게 되는 1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되게 됐죠. 1차 상승생애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일정 기간 휴지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휴지기 기간에는 다시 지옥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주요한 금융상품들의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 지표가 3월 9일 기준으로 조회가 된 것이고 현재는 이 태동기 부근까지 들어왔죠. 즉 쉽게 말하면 2022년 이번 달 3월 달을 기준으로 천당과 지옥 지표가 천당을 향해서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이와 같이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방 변동성이 격화되는 시절 상승세가 더 강화되는 금융상품들은 그 상품들에 대한 선물 매수 포지션이 수익 확정 기간이 끝나고 어저께 이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와 같이 주요한 상품들이 3월을 기점으로 다시 그간의 하방 변동성이 약화되고 상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예로 하나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에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시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거는 2월이었는데 원유와 천연가스들은 2월 이전부터 이와 같이 좀 상승세가 진행되어져 왔었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 이전서부터 상승세가 진행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방 변동성 다른 금융상품들은 하락하는 기간 이하까지 상승하는 금융상품들이 존재를 했었고 이러한 금융상품들에는 향후 얘가 가격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이 갖춰져 있었죠. 이러한 선물 매수 포지션이라는 것은 수익 확정이 진행되게 되면 상승세가 더 강화되고 선물 만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는 현상. 그래서 어저께 원유가 마이너스 5.78% 급락하고 주요한 원자재, 원재료 중에서도 이와 같이 급락 현상이 나타난 상품들이 있었죠. 즉 그러한 상품들에 대한 그간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확정됐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매도 포지션이 이제 갖춰지게 되죠. 그리고 매도 포지션이 진행되게 되면서 하락세가 강화되던 금융상품들은 반대로 선물 매수 포지션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 2022년 이번 달 3월을 시점으로 진행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원유의 향후의 가격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원유의 수명주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지표값이 쇠퇴기에 이르게 되게 되면 새로운 생일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 현재 글로벌 원유 가격은 지금 여기 정도 수준까지 와 있죠. 쇠퇴기까지 1차 상승세의 최고 수준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원유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추세적인 것이 아닌 향후에는 일정 기간 휴지기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천연가스와 원유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원유하고 수명주의가 달라요. 천연가스는 이미 1차 상승이 2021년 10월 3일경까지 진행되게 됐고 지금은 휴지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반등이 몇 번 더 만들어지게 되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천연가스는 3월 이후에도 휴지기가 진행되게 되고 원유는 3월 이후에 휴지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약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라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의 급등 현상이 다시 더 가속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 연준은 3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함과 더불어 보유자산 매각 규모를 이전보다 더 격화시켜야 된다. 적어도 2월 수준보다는 격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미국이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통화정책 속에서 기준금리만 가지고 승부를 보려 한다면 미국 경제는 밝지 못하다. 중장기적으로 좀 하방 베팅 포지션을 위해서 비중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기준금리 인상폭은 크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보유자산 매각과 매입을 통해서 조절을 하려 한다면 미국 경제는 밝다라는 여전히 밝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포지션의 전환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공개 방송을 진행하려고는 했지만 저의 목 상태와 좀 건강 상태가 좀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이와 같이 녹화 편집본을 통해서 공유를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